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 한 주간 사역을 하려는데 사역 중에 모든 거리에 계신 분들 잘 사역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 사역자들이 다음에도 사역을 하는 동안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저번 주부터 이제 간간히 사역을 시작하는데 좀 뭐랄까 제가 좀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랄까 제가 하면서 느낀 점은 거리에 계신 분들이 이 추위 속에서도 꿋꿋이 이제 거리에 계신 분들이 살아간다는 게 좀 힘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좀 더 겪어봐야 하는데 이제 저 또한 사역을 한 달 정도 했는데 불구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제가 실수할 때가 간혹 가다가 있는데 그 실수를 할 때마다 너무나 거리에 계신 분들께 좀 마음의 상처를 드리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이번 주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 어떤 수나무공원에 제가 저번 주에 간식을 들을 때 일단은 그분께 물품 후원이 들어왔으니까 사진을 찍었으면 요청을 이제 약간은 했는데 그분이 좀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는지 이번 주에 물품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좀 그분이 좀 생각이 나서 좀 마음이 좀 남아 있어요. 그게. 그래서 다음에 사역할 때는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좀 더 그분들의 상처를 입지 않고 또는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어저께 지난주에 소나무너공원에 연속 2주께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제도 날씨가 좋아가지고 많겠거니 하고 갔는데 어제 그래서 간식도 많이 챙겨갖고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많이 한 열 몇 분밖에는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도 날씨가 갑자기 이제 월요일날부터 추워진다는 그 말에 다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 날씨가 포근해가지고 옷들을 얇게 입고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월요일날부터 이제 추워지니까 두꺼운 옷을 이제 마련해가지고 입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잘 때도 얇은 이불을 하나 덮고 자는데 이제 일요일날부터 아마 일요일날부터 추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간 거리에 계신 분들 어저께 보니까 추워진다는 거에 이제 걱정들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비들 이제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 그래서 참 어저께 수나무어랑원에 그리고 전부 다 어저께 수나무어랑 가니까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거진 다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다들 드시는 게 같이 드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따로 드시더라고요. 혼자서 다 혼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한 아버님한테 아니 아버님 저기 아버님 모르세요? 그러니까 잘 아는 형님이라고. 근데 왜 같이 안 드시고 그러니까
혼자도 같이 먹는 거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다들 보니까 그러니까 각자들 왔는데 아는 사람들끼리도 혼자서 다들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종이컵에다가 따로 놓고 드시고 어떤 분은 아예 술병째로 갖다가 놓고 저기서 드시고 그러니까 한 잔 따로 두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따로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그 중림동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2층에 올라가가지고 아버님이 그 아버님이 간식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님한테 혹시 여쭤볼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까 그 방이 밑에 그 다른 그 아래 동네에 크고 깨끗한 방이 있대요. 근데 글로 다 이제 이사를 하시라고 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비용이 아무래도 똑같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좁은 방이랑 거기에 대해서 문제도 있고 그렇게 방이 깨끗하고 좋으면은 전부 다 글로 이사를 가지 왜 거기 있겠냐고요. 그리고 갈 때마다 그래요. 그 아버님은. 그리고 다른 분은 갈 때마다 하는 소리가 여기 지금 사람 없다고 다 이사 갔다고. 그래서 어저께 물어보니까 그 아버님이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대답을 안 하시려고 그러다가 뭔가 마침 무슨 문제점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그 말만 하고 딱 마시더라고요. 큰 방이 있는데 깨끗한데 글로 다 이사를 가라고 지금 권하고 있다고. 여기보다는 거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굳이 그 좁은 방에 사시는 분들을 다 뺀다는 게 그 집주인이 그러면은 뭐 밑에 그 같은 집주인이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아무튼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고 어저께 그리고 그 서부역에 그 이기찬 아버님이 계시는데 거기 갔는데 원래 거기 텐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 텐트가 예비용 텐트가 아니라 그냥 자기 본인의 텐트를 피해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텐트를 많이 찢어진 텐트를 세워놨어요. 근데 어저께 갔는데 거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분명히 사람이 살지 않고 그냥 해놓은 건데 그래서 이기찬 아버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온 지 며칠 안 됐대요. 그런데 그 뭐지 이 인력사무소를 운영을 하셨대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돼가지고 망해가지고 거리로 나오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울역에서 있는데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경찰이 여기 데려다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글로? 예. 그러니까 거기 관리하는 경찰이 서울역에서 이제 해가지고 여기 와서 그래서 이기찬 아버님이 불쌍하니까 그 안 쓰는 텐트를 준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아직 안 쓰는 텐트가 2개가 있는데 옆으로 있는데 보면은 대비용이라고 그래요. 항상 그냥 손님들 오면은 거기서 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분 계시는데 찢어진 텐트. 예, 그거는 주인이 그냥 이기찬 아버님 텐트를 막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그냥 설치하는 거거든요. 안에도 많이 지저분했었어요. 쓰레기가 많고.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이불도 있고 안에서 경찰이 데려와서 여기서 자락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술만 먹으면은 곤조통을 그렇게 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이. 네, 그러면서 쟤 아주 죽겠다고 그러면서 근데 뭐 이제 같이 거리 생활을 하시는 분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도 우리 어저께 그 간식들이고 길이도 그러니까 다 받더라고. 그리고 간식도 바로 드시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김밥. 그러면서 서울역에 있다가 일로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이기찬 아버님도 어저께 날씨가 추운지 안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해드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날씨 추워지니까 월요일날부터는 추워지니까 이렇게 단단히 하시라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어저께 그리고 어저께 간식이 그래가지고도 남았어요. 솔직히 거기서 드렸는데도 한 3개인가 남아가지고 그 간식은 서울역에서 드리려고 위에 봤더니 왜 이렇게 많아요. 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에스컬레이터 맨 위에가 저쪽에 보니까 이거는 한 분만 드릴 수 있는 몇 분만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거기 좀 많이 계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 어머님들도 계시고 다 이렇게 막 쭉 앉아 있으니까 이거 간식거리면 난리 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인석이 보고 밑에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광장에 있으니까 다행히 띄엄띄엄 계시는 아버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드리고 인석이 보고 저 가가지고 얼른 몰래 드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3개는 서울역에서 나눠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사역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사역을 다 끝나고 이제 집을 가려고 그 서울역 그 버스 환승센터 그쪽으로 가서 항상 집을 가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뭔가 낯이 익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용산에서 그 항상 신호등 건너면은 계시는 어머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원래 그 자리셨어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2주 동안 못 뵈가지고 그 어머니를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계시니까 가서 이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잠깐 대화를 나눠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거기 계시면서 약간 구걸 같은 그런 구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인 돈으로 병원을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를 받으러. 그래서 2주 동안 거기를 못 갔다고, 용산을 못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시 이제 용산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약간 어머님이 좀 몸도 많이 안 좋으시고 그런데 근데 또 이제 제가 듣기로는 방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방에서 조금 편안하게 쉬면은 되는데 항상 계속 그렇게 나오시니까 약간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이 그냥 건강하게 무사히 잘 이제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요즘에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거리에서 거리분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 화요일 날도 저희는 그나마 그 자리가 좀 괜찮다는 느낌에 그 용산역 지하철도가 바람도 좀 막아주고 방음벽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 계시면은 조금은 그래도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춘삼 아버님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지내셨는데 그 아버님도 지금 한 2주, 3주 정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어쨌든 그쪽에서 보면 거기가 조금 외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또 뭔가 민원을 넣었으면 그 구청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해졌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셔야 될 때가 계속 줄어든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그 서울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저희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진짜 광장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셨었는데 지금 보면 서울역 광장에도 거의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고 한편으로 보면 그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뭐 방으로 계속 그 들여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방이 들어가면 그분들이 계속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지 그런 의구점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차가운 거리에 계시는 것보다는 방에 계시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그게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들어가면 괜찮은데 여기서 거리에서 내몰려서 우리가 거리분들을 만나다 보면 방에서 지내는 게 굉장히 불편해서 거리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그렇게 들여보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지내시는 거야. 우리도 진짜 따뜻한 방에서 자는 거하고 거리에서 자는 거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방을 마련해 줄 것 같으면 그냥 그분들을 거리에서 치우기 위한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번도 화요일에 대합실에 가니까네 내하고 노숙 가던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지그징 노숙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저도 포기가 아니다라면 그 사람처럼 지금까지 노숙할지 중국에 갔을지 모르지요. 그래서 저는 프레프레 만나서 두 님 밑에서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프레프레가 끝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저기 오후에 서울역 5번 출구를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 어제 5번 출구에 강성규 형제님이야 뭐 항상 계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민정현 형제님 같은 경우는 강성규 형제님이 이제 술을 마시기 때문에 같이 좀 어울려 다니는 걸 요즘 들어 계속 꺼려하세요. 또 피하시고. 그래서 항상 이제 가기 전에 CU 편의점 있는 곳 그쪽에서 항상 만났었는데 어제 유독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민정 형제님 무슨 일이 있으셔서 못 나오신 건가 싶었는데 웬일인지 강성규 형제님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계셔가지고 만났더니 민정 형제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강성규 형제님이 이제 술을 안 마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놀고 있다고. 그래서 아버님 그러다가 혹시라도 술을 마시면 어떡하실 거야? 라고 여쭤보면은 난 그럼 바로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뭐 아무쪼록 강성규 형제님께서 술을 스스로 좀 잘 이제 절제하시고 생활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제 또 유성기 형제님 못 만나 뵈었어요. 이제 유성기 형제님이 화요일 날 이제 영등포 옹달샘에서 식사를 하세요. 예, 화요일, 그래서 매주 화요일 영등포 옹달샘 가기 전에 광장에서 저를 만나고 저하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은 제가 광장에서 사역을 안 했어가지고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매주 오신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셨을 텐데, 수요일 날 저희가 일찍 출발해서 그런 건지 일찍 거기에 도착을 해서 그런 건지 유성기 형제님이 계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이제 후암동으로 넘어가는 길 쪽 그쪽으로 오시는 게 대부분이라 그쪽으로 가면서도 좀 저희가 둘러보았지만 보이지가 않아서 아마 뭐 무슨 일이 있으셔서 못 나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유성기 형제님 못 만나 뵈었지만 또 이제 주님께서 좀 한 주 동안 잘 지켜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화요일 날 좁은 방 생각하면서 또 이제 또 새롭게 만나는 분도 있었고, 원래 이제 항상 비어있던 방이었는데 문이 잠겨있고, 그런데 이번 주에 가니까 새로운 아버님 한 분, 올해 나이가 64세라고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또 이제 방에 들어가 보니까 벽에 십자가 그 나무로 된 거 이제 붙어 있고, 또 이제 선반에 이제 성경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들이? 예. 꽤 여러 권을 갖고 계시네요.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버님한테 교회를 다니시는지 그래도 일단 여쭤보니까 집안 자체가 그거래요. 그 기독교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교회를 다니시는지 여쭤봤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까운 광야교회 있지 않냐고 하면은 좋은 방에 계신 분들이 솔직히 광야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 거기서 또 뭔가 일이 있었던 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입김을 타고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하더라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소문들을 듣고 광야교회를 가시는 걸 조금 주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쪼록 그 신앙생활 항상 잘 이어나가시고 잘 지내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